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현실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은 서민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질까요? 뉴욕 주민들은 벌써부터 개인 소득세가 올라 걱정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오르고 미 경기는 낙관적이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울 것 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의 경제 분야 성과를 강조했으며 이민정책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8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취임 이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감세 정책으로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경제 분야 성과를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메리트 기반의 이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경 장벽 건설, 비자 추첨제 폐지, 연쇄 이민 폐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This vital reform is necessary not just for our economy, but for our security and for the future of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조만간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만과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 국민들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CNN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해 전체의 70%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28%에 그쳤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여 년 전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퓨 리서치의 이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24년 만에 정반대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미국인 65%가 이민이 미국을 더 강하게 한다고 응답해 1994년의 31%에 비해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정치 성향에 따른 이민에 대한 태도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민주당 성향 미국인의 84%가 이민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은 42%에 그쳤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40%포인트가 넘는 큰 태도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1994년 조사에서는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 미국인 사이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 차이가 10% 미만이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물가 상승을 고려해 3월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연방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에서 동결하기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경제가 견고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가 올해 2%에 안정될 것이라며 단기적 경제 전망 리스크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는 물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하버드대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용 총재가 총장에 선임되면 하버드에서 아시안 최초의 총장이 됩니다.
하버드대 교지인 하버드 크림슨은 29일 총장 선임위원회가 최근 김 총재와 접촉했다며 김 총재가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총재가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총장 제의를 수락할지 아니면 세계은행 총재로 남을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드류 파우스트 현 총장이 오는 6월 사임할 예정이라 현재 하버드대는 새 총장 선임을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 총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은 과거 아이빌리그 대학 총장 경험과 하버드 의대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 교수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 사회의학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김 총재가 하버드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총장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2009년 아시안 최초로 다트머스대 총장을 맡았었는데 아이빌리그 총장을 아시안이 맡은 것은 김 총재가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이후 2012년 세계은행 총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동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장이 사퇴했습니다. 취임 5개월 만인데요. 박 회장은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돌연 자진 사퇴서를 협회에 제출했습니다. 30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평통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사퇴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 회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민주평통 사무처가 박 회장의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당분간 김도형 간사가 회장 대행을 맡아 비상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박 전 회장은 그동안 뉴욕 한인 수산인협 회장, 뉴욕 호남 향후 회장, 엄홍길 뉴욕재단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 2년 임기에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최고령 시의원 조셉 테스타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후임의 폴킴 교육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던 팰리세이드 파크의 데스타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시의원 자리 6석 중 1석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위원회가 오는 6월 시의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지명할 예정이었던 폴 김 교육위원이 현재 후임자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위원회가 김 의원을 데스타 의원의 후임자로 지명할 경우 다음 달 28일 열리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원례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에는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 정 의원 등 2명이 활동하고 있어 김 의원이 가세할 경우 타운 의회 전체 시의원의 절반이 한인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한편 고인이 된 데스타 의원은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 당시 미 육군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근무한 제양 군인 출신입니다.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뉴저지 버겟 아카데미 교사가 끝내 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단체들은 29일 버겐 아카데미의 러셀 데이비스 교장과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학군의 하워드 러너 교육감과 회동을 갖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해당 교사는 버겐 카운티 타운의 학군의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닌 다른 업무 등은 할 수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이와 함께 버겐 카운티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의 해당 교사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버겐 카운티 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인종차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초 문제 교사를 해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카운티 학군 당국과 여러 문제를 놓고 협의한 끝에 버겐 카운티 내 모든 공립학교의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4세 여자아이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저지에서 사망한 4살 여자 어린이의 사인이 독감으로 31일 최종 확인됐다고 주 보건국이 31일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시즌에 전국적으로 37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으며 최소 19개 주에서 1명 이상의 어린이 독감 사망이 보고됐습니다. 또 주 전역 공립학교 학생의 6% 이상이 독감 때문에 결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에는 특히 어린이 피해 사례가 많아 전문가들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지난달 20일까지 4,700여 건의 독감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가 6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이번 독감 시즌 들어 1월 말까지 2만 5천여 명의 독감 환자가 공식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7,100명이 병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와 독감은 일부 증상이 유사하지만 독감은 갑자기 발생해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시즌이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60회 그래미 어워즈 참석자들은 흰 장미를 가슴에 달거나 손에 들고 입장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반 메시지를 표시한 것인데요.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연예계, 체육계, 교내 등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가대표 체조팀 주치의는 징역 1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여검사의 성폭력 고발에 가해자 태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